안녕하십니까. 송국글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12월 28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상당히 독해졌습니다. 최근에 그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한 논란들을 겪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하고 공개석상에서 그리고 또 이준석 그 대표가 두 번이나 목리를 부리면서 해코지를 하는 이런 상황들을 맞아서 이 본인이 이대로 휘둘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었든지 낭패를 당하겠다 싶었든지 상당히 독해지고 조금 확 바뀌었습니다. 일단 선대위와 당을 장악하는 모습인데 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얼마 전에 앞으로 본인이 거립을 세게 잡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거립을 아주 세게 잡았습니다. 세게 잡고 지금 비상상황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준석을 겨냥해서 비상상황에 그 3자적 정치평론가 같은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비상상황을 넘어서 전시체제가 선포됐다. 이것이 윤석열 캠프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전시체제가 선포된 것 같아. 이렇게 말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도끼를 품은 윤석열 후보 그런 모습을 오늘만 해도 수차례 보였습니다. 자, 오늘 방송기자클럽 그 토론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또 다른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오는 것을 보면은 이 윤석열발 전시체제가 선포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발언도 상당히 독해졌습니다. 오늘 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고 또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확정적 중범죄자 이런 식으로까지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준석에 대해서는 또 이 비공개, 공개 말을 좀 가려서 해라. 쓴소리를 하려면 제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발 전시체제가 선포됐다. 이거 가장 상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부터 총괄본부장 회의가 매일 아침 7시에 열립니다. 지금까지는 한 7시 반, 8시에 시작을 했는데 9시에 시작할 때도 있고 7시, 매일 아침 7시에 열리는데 자, 윤석열 후보가 직접 주재합니다. 주재하고 선대위를 완전 친정체제로 전환을 한 것이죠. 그리고 윤석열이 매일 아침 주재하는 이 선대위 총괄본부장 회의에 7시 회의죠. 7시 회의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참석자 중 한 명으로 참석을 합니다. 물론 그 총괄이지만은 그 밑에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 주호영 조직총괄본부장, 김상훈 직능본부장,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 권성동 종합상황본부장, 권영세 총괄특보단장 총 망라해서 매일 아침 7시에 소집을 하는 겁니다. 소집을 해서 그날 하루 활동할 것을 지침을 내리는 본인이 주재를 하면서 자, 그래서 그립을 아주 세게 잡았죠. 선대위 그립을 세게 잡았고 또 이런 조치도 취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효율적으로 좀 본인이 다 챙길 수가 없으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메모드급 선대위 안에 일종의 작은 선대위를 뒀습니다. 이 임태희 본부장이 이끄는 총괄상황본부가 앞으로 윤석열 후보 비서실의 일정 메시지 업무를 지휘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거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 비서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초선 비서실장 서일준 의원 좀 존재감이 좀 미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비서실의 주요 업무를 임태희 노련한 총괄상황본부장이 이 지휘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김종인을 달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임태희는 김종인 사람이죠. 그리고 김종인 직속에 총괄상황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에게 달라는 정권을 주긴 줬는데 실무적인 부분, 실무 정권만 딱 준 거죠. 일 좀 해라. 실무 정권만 준 겁니다. 이래서 김종인을 달래는 거죠. 그래서 이 김종인을 윤석열 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실제로 김종인은 본인을 멘토로 그렇게 따르던 이준석을 비판을 하기 막 시작했죠. 어제 오늘 계속 비판합니다. 심지어 오늘은 이준석이 제기하고 있는 선대위 쇄신론 또 어느 언론에 보면은 또 윤석열 쪽에 요구가 있으면 다시 선대위에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또 했던데 상당히 이준석은 다급합니다. 그래서 선대위 쇄신론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여기서 김종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소리 하지 마라. 이준석에게 하는 이야기죠. 헛소리 하지 마라. 지금 그럴 때 아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김종인은 또 윤석열이 이렇게 실무 정권을 주니 힘이 실렸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내가 달라질 것이다. 윤석열과
윤석열에게서 나오는 메시지 이런 것도 내가 다 좀 관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달라질 것이다. 이 말 안에는 저는 목리를 부리는 본인의 제자, 정치적 제자, 그동안 자신을 사실상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옹립한 이준석에 대해서 내가 적극 나서겠다. 달라질 것이다. 이런 의미도 담겼다고 봅니다. 자, 발언도 상당히 독해졌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오늘 방송기자 클럽 토론회가 있었죠. 그런 전후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대선 이후로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을 하겠다. 전기와 도시가스 인상을 요금을 대선 직후에 인상하겠다. 이렇게 일종의 선심성 발표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관건 선거를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립니다. 관건 선거는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때 수사 지휘를 해서 정권과 맞섰던 울산시장 선거 이것을 연상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관건 선거를 계획을 하고 있다. 또 윤석열의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이렇게 강한 이야기는 듣기 어려웠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의 선대위원장을 자청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참 나쁜 정부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윤석열의 입에서 참 나쁜 정부다. 지금까지는 이런 강한 톤의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죠. 좀 대통령을 좀 존중을 하는 또 상대방 후보도 좀 존중을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참 나쁜 정부다 이 이야기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을 제안했을 때 참 나쁜 대통령이다. 이 말 한 것도 또 연상을 시키는 이런 정치적인 또 제스처도 좀 취하는 이렇게 많이 달라졌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서 참 나쁜 대통령 이야기도 드렸고 자 이재명 상대 후보 이재명에 대해서 오늘 확정적 중범죄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확정적 중범죄자 대장동 관련 이야기죠. 방송기자 클럽 토론회에서 왜 이재명이 토론회를 계속 열자고 하는데 응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재명이 확정적 중범죄자인데 국가 비전을 놓고 토론할 입장이 돼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물타기 하려는 확정적 중범죄를 저질러 놓고 이것을 물타기 하려는 정치 공작적 토론제이다. 정치 공작 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토론하려면 대장동 특검 다 받고 나서 하자. 물론 법적으로 정한 토론회는 하겠지만 너무 많은 토론회는 응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괜히 물타기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본인이 검찰총장 출신이죠. 그래서 검찰이 대장동 수사 제대로 안 하는 건 이재명 수사 제대로 안 하는 건 아마 수사를 하면 비리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또 검찰을 공격을 하면서 어쨌든 확정적 중범죄자다. 이렇게 딱 규정을 했습니다. 자, 이준석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준석 지금 다시 들어오고 싶은지 이곳저곳 언론에서 윤석열이 부르면 들어갈 수 있다는 식으로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일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이 완전히 고개를 숙이고 백의종군 하겠다. 대표로서. 이런 식으로 하면 몰라도 지금처럼 이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이준석이 선대위에 설 땅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열의 말을 보면 압니다. 어제 평론가적 입장에서 그 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준석이 나는 그것을 재언을 하는 것이다. 건의를 하는 것이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것이 민주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윤석열 후보는 비공개에서 하는 말, 공개에서 하는 말을 좀 가려서 해야 된다. 이것도 이준석을 겨냥한 겁니다. 재언이라는 거는, 건의라는 건 안에서 비공개를 하는 것이죠. 쓴소리도 비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 방송, 이준석이 이 방송, 저 방송 다 나가서 막 비판을 하고 하는 건 쓴소리나 건의가 아니고 그것은 재언도 아니고 그냥 비판이다. 논평가적, 평론가적 관점에서 하는 비판이다. 제3자적 관점에서 당대표라는 인간이, 당대표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윤핵관, 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그러면 이준석이 윤핵관 하는데 지목해달라. 그러니까 한 명을 지목을 했답니다. 장재원이겠죠. 그런데 그 한 명 지목한 사람은 이미 내 곁을 떠난 사람이다. 지금 비서실장도 맞지 않고 다 떠났죠. 그리고 비선 하는데 비선 가지고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느냐. 그건 맞는 말이죠. 과거에는 비선들이
월계수해 이런 거나 아니면 민주산악회 이런 거 비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선거 캠프에 여기서는 주로 이 인원 동원하는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인원 동원하는 역할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선거가 아니죠. 특히 코로나 시국에서 뭐 그런 거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비선이 일종의 윤핵관을 이야기하는데 윤석열 오늘 이런 이야기도 있죠. 핵심 관계자라면은 선대위 사람 모두가 핵관이다. 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상당히 독해지고 또 확 바뀌고 또 강해진 이런 언행 전부 다 똑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시체제로 선대위를 만든 것이나 또 문재인 직격탄 날리고 이재명에게 확정적 중범죄자 이야기하고 이준석에게 계속 경고를 하는 이런 모습들은 윤석열식의 선거운동, 지금 부인 문제에 대해서 일단 사과를 했으니 이거 털었다 생각하고 본인이 마이웨이 하는 이런 선거운동에 지금 돌입했다. 그래서 윤석열이 아마 올해를 지나가면서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선거 한 2달 카운터에 들어가죠. 그 상황에서 윤석열 특유의 선거운동 방식 그리고 캠프 장악력을 선보일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하루였습니다. 송국권의 대들보였습니다.